우리는 오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또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책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외교가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핵심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선하고 도덕적인 군주가 아닌 현실 속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적나라하게 서술하여 수세기 동안 수많은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고전 해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법칙에 대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예의라는 옷을 입힙니다. 당신에게 순서를 기다리라고 가르치고 순종을 미덕이라 칭찬하며 그에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들은 그것이 선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친절한 가면 아래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당신은 양으로 길러졌습니다. 순응하고 감사할 줄 알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권력은 사악하고 통제는 비도덕적이며 야망은 오만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세계가 사실은 늑대들에 의해 지배된다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이 잔혹한 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론을 양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양떼 속에 숨어 기회를 노리는 포식자, 즉 늑대가 될 잠재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늑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타인에게 조종당하고 무시당하며 뒤처지는 삶에 지쳤다면 이제 늑대의 법칙을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은 늑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양떼에 둘러싸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냥하고 예에 바르며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위험하고 침묵은 안전하며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힘을 발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부드러움이라는 옷을 입히고 당신의 순종을 칭찬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려 하면 그들은 그것을 오만, 반항 또는 공격성이라고 부르며 당신을 억누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 교묘한 조종의 본질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권력이란 비밀리에 구축되어야 하며 오직 필요할 때만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위협은 경기장에서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존재는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산하며 미소 짓고 있는 여우입니다. 늑대는 한 가지 법칙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굶주림을 너무 일찍 드러내지 말라. 만약 당신이 어떤 조직이나 무리에 들어가자마자 당신의 지배력을 과시한다면 당신은 준비되기도 전에 모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공격을 불러들이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인내심과 겸손, 그리고 침묵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 속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장입니다. 양떼 속에 섞여 드십시오.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처럼 말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척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나약한 본성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안일한 일상이라는 풀을 뜯어 먹는 동안 당신은 훈련하고 공부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를 따르는지, 무엇을 질투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지, 모든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가 당신의 탄환이 됩니다. 당신은 영리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필요할 때 치명적인 여우가 되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외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썼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군주가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인간적이고 경건하며 정직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죠. 왜냐하면 양들은 오직 표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악수하는 손에 감춰진 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어리석음을 당신의 망토로 삼으십시오. 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늑대를 키우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당신의 정신을 강철처럼 만드십시오. 시끄러운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규율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적은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너무 일찍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 자신의 조급함입니다. 일단 당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당신은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위협이 되는 순간 양들은 단결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빨이 없지만 무리를 지으면 당신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영리해지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무해하다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그들과 같은 편이라고 믿게 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마쿠에서 전략을 세우고 발톱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폐의 법칙입니다. 과소평가 당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십시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고 그들이 깨닫는 순간까지 익힌 존재가 되십시오. 당신이 공격을 개시하는 순간은 마치 맑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 같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고 무자비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격은 당신이 너무 일찍 자신을 드러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와 모방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바로 가면 뒤에 숨겨진 인내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험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결코 자신의 등장을 예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리에 섞여들었고 그들의 습성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사냥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양들은 도살당합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이미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포식자의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란 공개적인 충돌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인식의 조작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통제를 통해 장악됩니다. 늑대는 소리를 지르며 들판을 가로질러 양들을 쫓지 않습니다. 늑대는 양들을 몰이합니다. 그는 미묘하게 그들을 이끌고 양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늑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냥에서 움직여야 할 방식입니다. 그 공간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공간을 통제하십시오.
당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결과를 통제하십시오. 권력을 갖기 위해 직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은 약한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들은 권력이 왕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늑대는 진정한 권력이 왕좌 뒤에 앉아 속삭이고 조언하며 조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얼굴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얼굴 뒤에 숨은 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핵심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가 문지기 역할을 하는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리더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종당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 동맹을 구축하십시오. 모두와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들과 동맹을 맺으십시오. 그들의 자존심을 칭찬하고 그들의 신념에 동조하며 그들의 가치를 따라하는 척하십시오. 당신이 조용히 그들을 이끌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여우의 모습입니다. 미소 짓고 상냥하며 항상 경청하지만 그 방에 있는 누구보다 두 수 앞을 내다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대중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따르고 진실이 아니라 상징을 따른다. 그러니 그들이 신뢰하는 상징이 되십시오.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진실은 당신이 통제하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할 때 당신은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싸울 때 당신은 조용히 호의와 비밀, 그리고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약점들을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디어였다고 믿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목표로 이끌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한 자루 뽑지 않고 왕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전투 한 번 치르지 않고 장군을 몰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냥은 단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해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충성스럽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야망을 드러내는 순간 양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은 함께 뭉쳐 당신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게임을 공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림자 속에서 판을 기울이십시오. 완벽한 포식자는 위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했던 모든 움직임이 결국 당신의 전략에 놀아났다는 것을, 당신의 침묵이 힘이었고 당신의 인내가 무기였으며 당신의 보이지 않음이 방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주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라는 진짜 게임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 썼습니다. 선함은 연극이고 무자비함은 생존인 게임 말입니다. 권력은 전략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칼도 너무 일찍 휘두르면 쓸모가 없습니다. 눈부신 계획도 너무 일찍 공개되면 가치가 없습니다. 늑대는 단 한 번의 시기적절한 공격이 1000번의 무모한 공격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야생에서 늑대는 끝없이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며 스토킹합니다. 그런 다음 단 한 번의 움직임, 빠르고 치명적이며 최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지연된 공격성의 원칙입니다. 다른 이들이 서두르게 두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게 두십시오. 절박함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우게 두십시오. 당신은 기다리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심하고 지쳐 있으며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준비되지 않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림자에도 공황에 빠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필요한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음 속에서 자신들의 이점을 잃어버립니다. 늑대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계산 없이 행동하는 자들은 운명에 휩쓸려 가지만 인내심을 갖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움직임을 조절하는 자들은 운명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킨다고 썼습니다. 정치에서, 전쟁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이 법칙은 유효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 속에서 준비해왔다면 당신의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게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통치자들, 교활한 장군들, 빈틈없는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맹목적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발하고 연구했으며 책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적이 긴장을 풀었을 때 공격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대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믿게 하십시오. 그들의 경계를 허물게 하십시오. 그들이 필터 없이 말하게 하고 당신을 비웃게 두십시오. 그들의 안락함이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그들의 위치를 정중하고 조용하며 완전하게 파괴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일 수도, 관계일 수도, 권력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시계를 통제하는 자의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소한 무시, 모욕, 장애물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늑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타이밍이 힘을 배가시킨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평범한 움직임은 너무 일찍 이루어진 눈부신 움직임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일 때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연적일 때 공격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창문, 기회, 틈, 그리고 약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망설임, 그들의 동맹관계의 변화, 그들이 게을러지거나 오만해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당신이 공격할 때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결코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임은 죽음입니다. 재고하지 마십시오. 승인을 구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길을 잃는다.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위장했고 게임을 조종했으며 이제 그 빚을 받아낼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 단 한 번의 배신, 단 한 번의 폭로, 하나의 정확하고 무자비한 일격, 그러면 전체 지형이 바뀝니다. 그것이 늑대가 하는 일이고 마키아벨리가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게 하십시오. 그들이 공황에 빠지게 하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게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칼날이 가장 중요해질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늑대도 무리를 지어 사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접성을 충성심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첫 번째 경고로 삼으십시오. 누군가 당신 옆에 서 있다고 해서 그가 당신 편에 서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어떤 이상주의자보다 동맹의 본질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동맹이 신성한 맹세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오직 기능을 할 때만 유용합니다. 당신은 동맹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의, 접근권, 정보, 보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코 필요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감정적이고 눈을 멀게 하며 경계심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당신의 지문이 이미 묻어있는 칼을 당신의 적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늑대는 무리와 함께 달리지만 모든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원한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뇌물일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편집증이 아니라 전략적인 인식으로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거짓되고 비겁하며 탐욕스럽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존은 모든 동맹에게는 한계점, 대가, 그리고 비밀스러운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배신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되 그들을 믿지는 마십시오. 충성심은 오직 그것이 권력을 가져다 줄 때만 주십시오. 도움은 오직 그것이 지렛대를 확보해 줄 때만 제공하십시오. 우정은 오직 그것이 당신의 장기적인 게임에 도움이 될 때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차가운 수학입니다. 당신의 무리를 만들 때 이 코드를 따르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팔 하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계획은 오직 단편적으로만 공유하십시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핵심 측근조차도 체스말과 같아야 합니다. 각각은 유용하지만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자신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위험해집니다. 그는 오만해지고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며 반항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충성하기를 멈추고 당신의 왕좌가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은 그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망설임 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현명한 통치자는 단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질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지금 피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을 당신에게 불리한 시점으로 미루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충의 싹이 보이면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경고하지도 애원하지도 말고 제거하십시오.
늑대는 무리에 병든 구성원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립시키고 끝냅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자비하다고 차갑다고 부르게 두십시오. 그들은 양입니다. 그들의 도덕은 약함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도덕은 승리에 의해 형성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충성심은 화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화폐와 마찬가지로 그 가치는 두려움, 기회, 그리고 사리사욕에 따라 변동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진짜 무기는 신뢰가 아니라 의존성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명예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유용할 때 보상하고 당신이 무엇을 통제하는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친절하고 미묘하게 당신을 거스르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무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랑이나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지렛대와 그들이 부채가 되는 순간 혼자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단호함으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옆을 걷고 있는 늑대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면 당신은 공격합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당신은 교체합니다. 그들이 도전하면 당신은 끝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을 숨겼습니다. 당신은 게임을 조종했습니다. 당신은 정밀하게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존경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공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악명 높은 가르침이자 가장 오해받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폭군이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잔인함을 미화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공포는 오래갑니다. 양들은 당신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순간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부드럽고 조건적이며 깨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공포는 조심성을 만들어냅니다. 공포는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공포는 그들이 감히 당신을 배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증오를 피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포가 통제되고 전략적이며 정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고 그 후에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게 합니다. 당신의 명성이 힘든 일을 대신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들은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언급될 때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당신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만들어야 할 왕좌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계산된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왕좌. 그들이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이 지울 수 없는 이름, 그들과 함께 머무는 그림자,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십시오. 이것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해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배신을 빠르고 공개적으로 처벌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결코 설명하지 말고 당신의 권력을 변호하지 말며 당신의 침묵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친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경받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깊이 존경받고 필요하다면 완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포는 사랑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올바른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양들이 아니라 다른 늑대들 말입니다. 권력을 알아보고 힘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이 잔혹한 세계의 규칙을 이해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가까이 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떨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에 대한 신화를 만들게 하고 추측하게 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이미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늑대가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약한 미소와 공허한 칭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무도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왕좌이고 당신의 유산이며 당신의 복수입니다. 당신은 방금 양떼의 세상에서 늑대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잊어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발톱을 갈고 닦을 것입니까? 늑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쟁취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에서 깨어나는 늑대와 공명한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바로 당신의 왕좌입니다.